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음주운전과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범죄라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 두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등 법적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이 됐어요. 이름은 김성수, 나이는 만 29세. 그렇다면 이제 얼굴도 공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심의위원회에서는 얼굴을 포함한 그 시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마 당장 오늘 지금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서 이송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경찰서에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를 하고 공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다는 건 이걸 좀 강력한 범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이른바 죄질이 무겁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 사실이 알려져 있지만 얼굴이나 목 등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것을 수십 차례 흉기를 이용해서 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물론 이제 최종 결정 법원에서 하겠지만 수사 단계에서도 공개를 할 만큼의 중대 범죄라고 일단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음주운전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한 처벌.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부분을 좀 살펴보죠.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이 없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SNS 통해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실 고의적 범죄에 가깝다라고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엄벌을 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던 것은 어디까지나 음주운전은 실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결국에는 중대범죄로 처벌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반복적인 음주운전 결과 사망사고를 일으킨다라면 이거는 미필적이라도 고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해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것이 이른바 이 최근에 국정감사 지금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5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들을 봤더니 6,700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네. 그럼 5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그렇게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뭔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거는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감내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 지침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피해자들은 이런 고통과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왜 가해자는 처벌을 이거밖에 안 받느냐. 먼저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자가 나온 경우에요. 일단 원칙은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사실상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구속수사 원칙을 2014년도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전에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사고라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인식이 가장 강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영장 기각률도 거의 한 25%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 100건을 청구해도 거의 뭐 25% 이상 다 기각이 됐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건 한 18%밖에 안 되거든요. 기각률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법원 차원에서도 좀 낮게 봤던 것인데 이 부분도 일단 법무부에서 판단과 하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법무부의 방침이 이렇게 된다면 협조를 통해서 기각률 자체도 상당히 낮춰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 번째 적발이 되면 삼진 아웃제 대상이 될 텐데 양형 기준도 그럼 크게 올라갈까요? 양형 기준은 사실 검찰의 양형 기준이 있고 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의 양형 기준이 올라갈 것이고요. 일단 삼진아웃제 자체는 2014년도에 도입을 했지만 명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3년 이내에 3번 운전을 했었을 경우에는 구속을 수사를 원칙을 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실제로 하겠다라고 일단 밝힌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불법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는데 이것도 역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죠. 그 피해자가 겪는 것에 비해서.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이게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하는 부분들 어떤 사생활과 관련돼서 과거에 헤어지게 된 이유로 과거에 촬영했던 영상들을 뭐 보복이나 협박을 하기 위해서 유포하는 경우인데 이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불법 촬영을 한 경우에 준해서 그냥 일반적인 불법 촬영한 경우와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경우에 불법 촬영한 경우를 똑같이 처벌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법 촬영의 실형률은 한 8%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법무부 장관이 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힌 거죠. 네,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불법 촬영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허락 없이 촬영을 하거나 유포를 했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돼 있고요. 설령 이런 어떤 촬영을 할 때는 허락을 했다가 하더라도 나중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를 했을 경우 3년 이하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부부관계였을지언정 나중에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거를 의사에 반해서 유포했을 때도 3년 이하 실형을 선고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 사례에 준해서 지금 어떤 법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법정 최고형을 일단 구형을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법 개정은 그런 관련 법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구형을 하겠다. 그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관련법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부분을 따로 적용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불법 촬영이나 유포가 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냐 했을 때 박상희 법무장관의 얘기는 일단 그런 과거에 뭐 연인 관계였던 부부 관계였던 특별한 관계였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을 경우에는 더더욱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구형량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구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법 규정 마련 이전이더라도 법 해석을 좀 강화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외국의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그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 성범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까지 높다, 법정형 자체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하거든요. 이런 일을 벌였을 경우에 가해자에 대해서 혹독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피해자가 그것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받는다, 유치심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온당치 않은 평가를 받는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법정형은 우리랑 비슷하고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비난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거든요. 이건 법적인 처벌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